네, 여러분, 이번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혹은 관점이라고도 많이 말해요. 네.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관점,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7번이 우리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작가겠죠. 그리고 이 작품이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 작품을 읽는 사람, 우리는 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가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이겠죠. 수용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작품은 작가만 그리고 작품을 받아들이는 독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배경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방금처럼 현재는 코로나가 우리 시대적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작품을 지은 작가가 누구인지, 작가는 누구인지, 왜 그렇게 작품을 뭐 했는지, 만들다, 표현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왜 창작했는가, 창작 동기, 창작 의도, 내가 이 작품을 창작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의 삶에 초점을 두어서 작품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작가가 윤동주잖아요. 그래서 윤동주가 왜 이 작품을 우리가 쓰게 됐는지, 작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관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독자가요,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즉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초점을 두어서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작품을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품은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현실이 잘 녹아있는지, 반영되었는지, 반영된다는 말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들어있고 어떻게 현실이 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떤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이 작품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온전히 절대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혹은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작품 그 자체로만 놓고 판단해 보는 거죠. 굉장히 순수한 창작물로서의 작품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 방식에는 고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작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관점이라고 하냐면 표현론적 관점. 어떻게 그렇게 작가는 그 작품을 쓰게 됐는지, 왜 그렇게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것을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독자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은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 즉 자화상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작품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구조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형식이에요. 작품의 형식.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화상을 학습을 해보고는 작가 윤동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거나, 혹은 내가 그걸 읽고 나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를 보거나,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그 작품 그 자체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확인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학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 네 가지 관점에 따라서 지금 네 개를 구분해 보았는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 어떤 관점으로 쓰여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연의 식구를 6연에서 반복했기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라고 시를 감상했어요. 이 사람의 감상평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나는 2연, 6연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균형감이 느껴졌어 라고 작품의 내용이나 구조를 지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잖아요. 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기 성찰의 내용을 담은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에도 우물이 나오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 시인이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어떤 관점일까요? 작가가 누구죠? 네, 윤동주가 자기 성찰의 내용을 담은 시를 많이 썼다라는 형식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 나도 이 시의 화자처럼 나 자신을 미워했다가 불쌍해했다가 그런 적이 있어서 이 시에 쉽게 공감했었어 라고, 나는 이 시의 어떤 점에서 공감했었어,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 깨달음을 지금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마지막 하나, 자화상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적극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 라는,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랑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반영론적 관점의 감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풀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감상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유념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화상을 작품 감상하는 방법에 의해서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도 몇 가지 학습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